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3월 28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벤 버넌키 의장은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버넌키 의장은 이례적으로 A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와 더불어 휘발유 가격 상승이 경제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연준의 추가적인 조치는 배제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3차 양적 완화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연준이 현재 검토 중에는 옵션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보스턴 연준의 에릭 로젠그렌 총재는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실시할 여지가 있다고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로젠그렌 총재는 실질 국내 총생산이 더 빠르게 늘지 않고 실업률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더욱 경기 부양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 분석하면서 이에 미 연준은 통화정책 대응에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소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그 영향은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보스턴 연준의 에릭 로젠그렌 총재는 올해의 금리 결정 표결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핑코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빌 그로스가 미 연준이 올해 안에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그로스 핑코 CIO는 5월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오는 6월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달 4월 FOMC 이후 미 연준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더불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중단될 때마다 주가는 하락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경기는 둔화 현상을 나타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버냉키 회장이 지난날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연준이 이번에 완화 정책을 중단할 경우 미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빌그로스 CIO의 전망과 같이 그가 운영하는 핑코의 토탈 리털 펀드는 지난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미국채의 보유량을 축소시켰으며 반면에 모기지 채권 매입 비중을 확대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주택 경기 활성화 측면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유럽 소식입니다. OECD가 유로존 경제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규모를 1조 유로 수준으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ECD는 취약 국가들의 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대비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더 회복하기 위해서 유로존이 방화벽 규모를 충분하게 늘려야 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에 유로존 구제기금의 규모가 1조 유로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영국의 지난해 4분기 경상수지는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84.51억 파운드 적자로 집계되었으며 전분기 대비 적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정된 지난 3분기 경상수지는 105.1억 적자로 1억 파운드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 차트는 지난 1980년부터 영국의 분기별 경상수지 추이이며 2010년 4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격자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적자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전월 대비 핵심 내구재 주문 변화율이 발표됩니다.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에서 집계한 자료로 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제조업,
회복자가 주문한 신규 내구재의 총량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미국 달러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기업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1,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농업, 서비스, 소매, 건설,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확산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의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는 경제 건전성을 알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55분에는 독일의 3월 실업자 수 변동치가 발표됩니다. 유로존 내에서 상대적으로 튼튼한 경기 상황을 보였던 독일이지만 최근 PMI를 비롯하여 일부 지표가 경기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독일의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시장에 다소 민감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신규 신청자의 수를 나타낸 지표이며 미래의 소비 성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 미국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